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에 매료됐어요. 가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여행을 가곤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로드 로맨스가 제 일이었어요.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트럭 운전사가 될 거라고 꿈꿨거든요. 권리를 물려받자마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트럭 운전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거대한 차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모두 아주 작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모든 교통의 선두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평생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직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더 발전해야 했습니다. 물류 POS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나는 소중한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미래의 나만의 운송회사를 열 것이라는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루이즈는 길가 카페에서 단순한 웨이트리스로 일했지만 즉시 내 영혼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운찬 엉덩이가 즉시 그녀에 대한 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청구서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집에서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로 드실 수 있나요? 웃으며 물었어요. 잭은 앉으세요.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훌륭해요. 지금 가져올게요. 아침을 먹고 루이스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루이스에게 잠시만 시간을 내도 될까요? 예, 물론 잭 루이스가 뭐냐고 생각해서 고집은 안 했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나랑 데이트할래? 초조하고 조금 수줍게 뒤통수를 손으로 문지르며 물어봤지. 제 글쎄 뭐 결단력이 없나요? 나는 이미 당신이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이즈는 미소로 대답했고 나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녁 7시에 교대를 마쳤습니다. 그러며 데리러 갈게 동의했어. 제 꽃 나중에 봐. 루이즈 내 인생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 나는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이 우디가 나와 데이트하기로 동의했어. 나는 엄청나게 행복했고 저녁을 기다리며 저녁에 나는 루이즈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샤워하러 가서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실에서 기다리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루이즈는 어깨를 드러내고 밝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시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즐거웠던 저녁이어서 좋은 얘기도 나눴고 농담도 했고 몇 번이라도 잘 해냈어. 오늘 저녁은 우리 둘에게 밝고 비슷한 저녁이 더 많았어. 함께 있으면 행복해서 둘 다 결혼식을 미룰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1년 후 우리는 루이즈에서 결혼했습니다. 나는 이기심이나 탐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개방적이고 나에게 정직했습니다. 특히 보수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 카페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 자신과 루이즈를 아주 쉽게 지원했습니다. 내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운송회사를 열었습니다. 돈을 모아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루이즈는 나의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하는 일에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송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고객을 찾고 있었습니다. 운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여행 물류를 설립하여 점차 국제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평생의 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루이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넓은 영토를 가진 세련된 집이 있었습니다. 안뜰에 세련된 조경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알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이야. 무슨 물건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취급하고 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루카스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좋은 방법. 자기야, 난 모든 것이 어떻게든 너무 좋은 것 같은지 모르겠어.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 자기야, 당황하지 마.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우선 결정을 내리라고 서두르지는 않을 거야. 그냥 할 수 있어. 루카스랑 얘기하고 나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기야, 하지만 난 서두르지 않아요. 곧 레스토랑에서 루카스를 만났어요. 레스토랑에 왔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파란 눈과 흰색 옷을 입은 긴 AED 금발머리가 앉아 있었어요. 제키, 그는 눈부신 하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잭 루이스 안녕하세요. 오늘 앉아서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소식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잭 루이스보다 더 잘생겼네요.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오랜 지인들이었지만 루카스는 농담을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내 남편을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나와 당신 루이즈는 그런 남자를 꽉 잡아요. 나는 루커스가 저녁 내내 나에게 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이즈는 나의 성공을 불렀고 루커스는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커스가 나에게 제안한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건으로 점차 옮겨갔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했고 얼마 후 그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루커스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으며 루이즈로부터 우리가 배달 및 루트 목록을 승인했다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작업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시작되었습니다. 배송은 제 시간에 이루어졌고 루커스의 첫 번째 지불도 제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커스는 자신의 기업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불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커스 젠장,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어. 분개하게 말했어. 잭, 네, 이해해요. 나 스스로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사람들도 당신의 약속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이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는 누구와도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합의한 대로 진행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일하지 않거나 잭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냥 내 위치에 조금만 있어봐. 처음에는 모든 걸 제 시간에 지불했지만 이제는 강제 상황이 발생해 모든 것이 확실히 나아질 거야. 약속해. 흩어지지 않을 거야. 루카스는 나에게 확신을 줬어. 알았어. 루카스 어디 보자. 그리고 루이즈에게도 불만을 표현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루이즈에게 분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이미 상황이 있었고 더 어려운 일이 3년 전 1월에 배달된 것을 기억하면 일반적으로 당신보다 더 어렵습니다. 연료비조차 돈 없이 남겨질 위험이 있었고 여기서 루커스는 지불을 약간만 지연했습니다. 루이저는 루커스를 보호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루커스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모호한 거래를 감히 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관심은 없지만 합의된 급여를 제때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수입으로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미루는 이유는 직원들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루이도 루카스의 말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에서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루카스가 계속 월급을 미루자 의심이 깊어졌어요. 또한 내가 무엇을 운반하고 있는지조차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수령하는 지점까지 차를 몰고 가서 물건을 싣고 떠났고 도착 지점에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물건을 내렸습니다. 모든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운송하는 것이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저는 아직 이 거래 틈새 시장에서 그런 양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루커스, 나는 그를 확인해야 했고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루커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루커스를 집으로 방문했고 다음 방문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 조언해준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재충전 없이 장시간 촬영할 수 있고 우리가 있을 때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몇 대를 구입했습니다.
루카스의 집에서 몰래 카메라를 쉽고 은밀하게 꺼낼 수 있는 책장을 발견했고 방 구석구석에도 카메라를 숨겼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찬사인 ODS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루이즈 그리고 나는 웃으며 루커스 루이즈가 주말 동안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떠나려고 했지만 나는 약간의 일이 있어서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너무 흥미로워서 내 머리가 연기로 섰어요. 아버지에게 가기로 되어 있던 루이스를 봤어요. 힘든 한 주였어요. 루카스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루카스는 남편의 징징거림이 이미 막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날 잡았어. 그 사람은 항상 너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루이즈가 말했어. 응, 난 이미 그 사람과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 지쳤어. 이 크레토는 물류 때문에 필요해. 우리가 이미 담배를 밀수하는데 완벽한 덮개야. 이 바보가 할 수 있었어. 상당한 금액을 벌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돈을 계속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즈가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게 놔두세요. 물론 그 사람에게 빵가루를 던질 테지만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평온한 노년을 위해 당신이 가진 것을 벌 것입니다. 교활한 루카스 루이스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하고 루카스 무릎에 앉아 바지 단추를 풀고 앉았습니다. 이 새끼들은 바로 섹스를 시작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나는 내가 본 것에 그저 놀랐다. 내가 느낀 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나를 이용했으며 여전히 나를 밀수죄로 언제라도 설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동시에 두 가지였다. 절망이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노트북을 옆으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뒤집었다. 루카스에게서 그런 비열함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루이스에 대해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나에게 질투할 이유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품위 있는 아내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내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복수로 표현해야 했어요. 자니에게 전화했어요. 자니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물품을 가지고 돌아오시나요? 트럭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갖고 먼저 우리 창고로 와주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해해. 잭 알겠습니다. 갈게요. 트럭이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너무 겸손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봉인을 모두 부수고 문을 열었어요. 트럭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 과일과 야채 상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짜 출국 스탬프가 있는 담배가 들어있는 봉인된 상자를 발견했지만 그에 대한 문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내가 이놈들과 복수하고 동시에 공모로 인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루이즈에게 물었었다고 말하려고요. 아니, 잭, 무슨 소리야? 무서워서 루이즈에게 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숨기고 있는 건가요? 나한테서 뭐야? 잭 어디서 났어? 아니, 당연하지. 그럼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가 도착하면 루카스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었다. 나는 좀 더 편안한 가죽 의자에 앉아 위선적인 사람을 들여다보는 올리브 2개와 함께 마티니를 마셨다. 이 새끼들 얼굴은 글쎄. 루카스는 잘 지내냐? 갑자기 물었더니 응, 다 괜찮다고. 왜 묻는 거야? 루카스는 잘 대답했어. 내 아내와 섹스하고 나한테 밀수입해도 괜찮다면 전혀 안 괜찮다고. 그 새끼가 변했다고 했어? 루카스 얼굴 들은 거 거짓말. 똥똥아. 난 아직도 의자에 앉아있다며 루카스가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티니 병을 집어 정확하게 던졌다. 이놈 앞에서 내 힘이 맞았다. 강한 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루카스의 얼굴에 피 묻은 흔적이 남고 루카스는 넘어져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고 특수경찰대가 침입해 이놈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재킷을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펴고 넥타이를 천천히 끌어당겨 마티니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워있는 개년아. 남편을 모함하고 바람 피우면 게임 끝냈구나. 난 모든 걸 알아. 이제 넌 절대 인사도 안 할 거야. 나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루이즈 앞에서 말했다. 속에는 불쾌한 뒷맛만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라졌어요.